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. 오늘은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으세요?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최근에 저도 조금 마음이 힘든 일이 조금 있었는데요. 근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사람은 위로를 해주는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. 물론 가까운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위로받기도 하고 공감받기도 하고 같이 상대방에 대한 욕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속풀이를 하기도 하고, 그쵸? 요즘에 텔레비를 보니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뭐 험담을 하기도 하고 자기 이제 속을 풀잖아요. 근데 사람들 대상으로 무엇을 한다는 건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위로를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? 글쎄요, 저는 요즘에 저 스스로에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힘든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고 뭔가 나의 마음에 상처가 났기 때문인 거잖아요. 그럴 때는 그 상처를 내 스스로 밴드도 발라주고 약도 발라주고 호흡 불어주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조금 건강하게 해나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요,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.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래요.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거지 그에게 어떤 나를 치료해 줄 것이다, 나를 위로해 줄 것이다, 나를 힐링해 줄 것이다, 혹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, 뭐 이런 여러가지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믿거나 신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살아오면서 느낍니다. 물론 친구를 믿죠. 지인도 믿고 믿으니까 같이 내 속내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생각은 되게 다양하잖아요. 나무의 가지가 다양하듯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결론을 내려주지는 않더라고요. 제가 어떤 법적인 기관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. 경찰, 그 다음에 여성쉼터 이런 데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결정은 너가 하세요 라는 게 답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.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려주지 않아요. 결론을 지어주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결정과 결론은 스스로가 하는 거죠. 그러면 스스로 상처를 받았고 속상할 때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위로받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가장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물론 가까운 지인에게 털어놓는 게 내 친구한테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내 마음은 조금 한결 가벼워질 수 있어요. 하지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. 위로받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. 내가 왜 이 상처를 받았지? 나는 뭐 때문에 이 말에 속이 상할까? 나는 뭐 때문에 이런 행동들에 마음이 아플까? 그러면 그 부분을 곰곰이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나를 치료해 줄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저는 요즘 침묵을 통해서 그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. 굳이 상대에게 너도 이랬잖아 라고 말하지 않아요. 그 말해봤자 의미가 없더라고요.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.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.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. 모든 요양보호사들, 모든 수급자들, 모든 보호자들도 다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합니다. 클레임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듣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다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해요.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쪽 말도 맞고요, 저쪽 말도 맞아요. 이쪽이 느낀 감정도 맞고요, 저쪽이 느낀 감정도 맞는 감정이에요. 근데 왜 그 맞는 감정에 왜 우리는 속이 상할까? 그 부분을 우리는 조금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제 얘기가 너무 철학적이네요.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.
그래서 제 얘기의 결론은 그겁니다.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나를 치료해주자.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자. 저도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고 저도 우울증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 해소가 안 돼요. 누가 저한테 언어적인 뭐 상호적인 공격을 하면 제가 반드시 2, 3일 이내에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다. 잠을 못 잔다거나 아니면 발음이 좀 꼬인다거나 아니면 몸이 좀 붓는다거나 초점이 풀려있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듣고요.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기절하기도 해요.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요, 그럴 때 물론 순간적으로는 약물이 굉장히 힘이 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 스스로를 조금 더 사랑해주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는 게 제가 오늘 갖게 된 마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잖아요. 회피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세상에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합니다. 도망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도 누군가 마음 한구석에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.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면요 질문 뒤에 꼭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. 자살에 대한 생각, 언젠가 자살을 할 것이다.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난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. 나는 자살하고 싶지 않다.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오거든요. 여러분은 어떤 분에 속하시나요? 그런데 도망가지 맙시다. 우리 도망가지 말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를 해본다면 그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생각하고 어떤 상황이든 부딪혀서 이겨내는 성취감을 한번 맛보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? 기억해주세요. 내 자신의 위로자는 본인입니다. 본인을 조금 더 사랑하고 본인을 조금 더 아끼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지금은 6시 49분이고요. 저도 오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 화이팅입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